도스는 스팅레이의 지붕을 열고 트렁크에 기대어 아만다를 기다렸다. 공기는 눅눅하고 무거워 오후쯤 폭풍우가 칠 것 같았고 그는 턱이 집 어딘가에 우산을 숨겨두었을지 생각했다. 턱이 우산을 쓰는 모습은 드레스를 입은 모습만큼이나 상상하기 힘들었지만 그는 늘 예상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 바닥으로 그림자가 지나갔고 도스는 머리 위를 느릿하게 빙글빙글 도는 물수리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아만다의 차가 진입로를 따라 들어와 도슨의 차여 그늘진 곳에 멈춰섰고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들렸다. 차에서 내린 아만다는 도슨의 검은 바지와 빳빳한 흰 셔츠 차림에 놀랐지만 무척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재킷을 어깨에 가볍게 걸친 그의 모습은 지나치게 멋졌고 그 덕분에 어머니가 했던 말이 더욱 예견된 것처럼 느껴졌다. 아만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아만다가 도슨을 향해 걸어오며 늦었는지 물었다. 도슨은 다가오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그녀의 푸른 눈동자는 마치 맑은 호수 같았다. 그녀는 소매 없는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색 팬츠 수트를 입고 목에는 은색 로켓 펜던트를 걸고 있었다. 도슨은 전혀 늦지 않았다고 답하며 차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 일찍 왔다고 말했다. 수리한 사람이 실력이 좋았는지 차가 완벽하게 고쳐졌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만다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충동적으로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도슨은 당황한 기색이었고 아만다 역시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려 도슨이 지붕을 열어둔 차를 가리키며 말을 건넸다. 아만다의 물음에 도슨은 정신을 차린 듯 반대미어까지 차를 몰고 가자고 제안했다. 아만다가 남의 차라는 점을 지적하자 그는 차량 상태를 완벽하게 점검해야 주인도 안심하고 탈 것이라며 능청스럽게 답했다. 혹시라도 도중에 고장나면 어떡하냐는 걱정에 도슨은 절대 그럴 일 없다며 확신했다. 그 모습에 아만다는 미소를 띠며 굳이 시운전까지 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결국 도슨은 손을 펼쳐 보이며 솔직하게 그냥 운전하고 싶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런 멋진 차를 차고에만 두는 것은 죄악이며 주인도 모르게 열쇠가 여기 있으니 괜찮다는 논리였다. 아만다는 영화 페리스 뷰엘러의 하루를 언급하며 주인이 모르게 주행거리를 되돌리려는 계획이 아니냐고 농담을 던졌다. 도슨이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아만다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도슨은 몸을 살짝 뒤로 젖힌 채 아만다를 바라보며 그녀가 정말 아름답다고 말했다. 칭찬을 들은 아만다는 목덜미까지 열기가 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왜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는지 생각했다. 그녀는 머리카락 한 가닥을 귀 뒤로 넘기며 적당한 거리를 둔 채 도슨을 살폈고 그가 입은 정장이 새 옷인지 물었다. 도슨은 평소에는 잘 입지 않고 특별한 날에만 꺼내 입는 옷이라고 답했다. 아만다는 턱이 알았다면 좋아했을 것 같다고 말하며 그가 어젯밤에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했다. 도슨은 테드와 있었던 일과 해변으로 옮겨간 상황을 떠올렸지만 별일 없었다고 짧게 답한 뒤 아만다가 어머니와 보낸 저녁 식사는 어땠는지 되물었다. 아만다는 굳이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며 손으로 차 안대를 쓸어내리다 도슨을 올려다보았다. 그러고는 오늘 아침에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었다고 덧붙였다. 도슨이 관심을 보이자 아만다는 지난 며칠간의 일과 서로의 관계 그리고 삶 전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곳으로 오는 길에 턱이 도슨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도슨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되물었다. 아만다는 어제 차고에 함께 있었을 때 자신의 행동이 지나쳤던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사과를 건넸다. 도슨은 사과할 이유가 없다며 의아해했지만 아만다는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한 채 말을 흐렸다. 도슨은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한 걸음 다가서며 상태를 물었다. 아만다는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며 예전에는 모든 것이 훨씬 단순했다는 말을 내뱉었다. 도슨이 무슨 뜻인지 되묻자 아만다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소녀가 아니며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완벽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선택에 괴로워하고 실수하며 때로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삶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한다고 고백했다. 자신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는 말에 도스는 그녀가 평범하지 않다고 답했다. 아만다는 괴로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피하지 않고 도슨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평범한 사람이며 지금 이 상황이 낯설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턱이 미리 귀띔이라도 해주었다면 이번 주말을 더 잘 준비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손을 올려 은색 로켓을 만졌고 실수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내비쳤다. 도스는 발을 이리저리 옮기며 그녀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했다. 마음속으로는 그녀의 그런 점 때문에 늘 사랑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말을 꺼낼 때가 아니었다. 그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며 추억을 떠올렸을 뿐이라며 아만다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다독였다. 하지만 아만다는 슬픔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어머니와 남편에게 도슨이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도슨은 그녀에게 정말로 그들에게 알리고 싶은지 물었다. 아만다는 예전에 어머니가 물었던 것과 같은 질문을 마주했다. 마땅히 해야 할 대답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속삭였다. 도슨은 아만다가 느끼는 두려움을 알아챈 듯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턱을 기르기 위해 반대묘로 가자고 제안했다. 아만다는 그의 손길이 주는 다급함에 몸을 맡기며 고개를 끄덕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더 이상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받아들였다. 도슨은 차 반대편으로 돌아가 아만다의 문을 열어주었다. 아만다가 자리에 앉는 동안 도슨은 렌터카에서 턱에 유골함이 든 상자를 가져왔다. 그는 상자와 자신의 재킷을 운전석 뒷공간에 밀어넣고 차에 탔다. 아만다 역시 길 안내서를 꺼낸 뒤 가방을 뒷좌석에 두었다. 도슨이 가속 페달을 밟고 열쇠를 돌리자 엔진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차체가 가볍게 떨릴 정도로 엔진 회전수를 높인 도슨은 차를 후진시켜 차고 밖으로 뺐다. 그는 도로에 움푹 패인 곳들을 피해 천천히 메인 도로로 나갔고 오리엔탈 마을을 지나 조용한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엔진 소리가 조금 잦아들었다. 자리를 잡고 앉은 아만다는 곁눈질로 도슨의 모습을 살폈다.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그의 자세는 예전에 함께 드라이브를 즐기던 시절의 모습과 똑같았다. 기어를 바꿀 때마다 팔뚝의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아만다는 그가 다시 편안한 상태가 되었음을 느꼈다. 속도가 붙자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아만다는 이를 묶어 포니테일 모양으로 만들었다. 소음 때문에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아만다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도슨과 함께 생각에 잠긴 채 시간을 보내자 어느덧 불안했던 마음이 바람에 씻겨 내려가듯 사라졌다. 도로는 텅 비어 있었지만 도슨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운전했다. 서두르는 기색이 없는 그와 함께 낯선 곳으로 향하는 지금의 상황이 며칠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을 일이라 아만다는 생각했다. 무모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이 느껴졌고 아내나 어머니, 딸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다. 창밖으로 팔꿈치를 걸친 도슨을 바라보며 아만다는 그와 닮은 사람이 또 있을지 고민했다. 눈가의 파인 주름에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지적인 분위기가 함께 서려 있었다. 그가 만약 아버지가 되었다면 아이와 몇 시간이고 야구공을 주고받거나 서툴더라도 딸의 머리를 따주려 노력하는 다정한 모습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금기된 상상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도슨이 고개를 돌려 아만다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그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았다. 시추선에서 보냈을 수많은 밤에도 그는 아마 그랬을 것이다. 단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도슨 같은 이들에게 이별은 오히려 감정을 더 깊게 만들 뿐이었다. 이틀 전만 해도 당혹스러웠던 사실이었지만 이제 아만다는 그것이 그에게는 유일한 선택지였음을 이해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바다 냄새가 섞여 들어오자 아만다는 눈을 감고 그 순간에 몸을 맡겼다. 반대미어 외곽에 도착한 도스는 아만다가 건네준 길 안내서를 빠르게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대미어는 마을이라기보다 작은 부락에 가까워 집들이 듬성듬성 있었고 주유기 하나가 놓인 작은 시골 가게가 보였다. 도스는 고속도로 옆에 울퉁불퉁한 흙길로 차를 꺾어 들어갔다. 수풀이 무성의 도로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을 길이었다. 차는 쓰러진 나무 기둥들을 지나며 완만한 지형을 따라 조심스럽게 굽이굽이 나아갔다. 고속도로에서 크게 들리던 엔진 소리는 주변을 에워싼 울창한 풍경 속으로 잦아들었다. 길은 점점 더 좁아졌고 스페인 이끼가 드리워진 낮은 나뭇가지들이 차체에 스쳤다. 시든 꽃잎이 무성한 진달래와 칠덩구리 햇빛을 차지하려 엉켜있어 양옆의 시야를 가로막았다. 노스는 차체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핸들을 미세하게 조정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구름이 해를 가리자 주변의 초록빛 풍경이 한층 짙어졌다. 굽이진 길을 몇 차례 더 돌자 도로폭이 조금씩 넓어졌다. 그녀는 길이 너무 험하다며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노스는 지도를 근거로 이곳이 맞다고 답했다. 메인 도로에서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지 묻는 말에 도스는 어깨를 쓱하며 함께 의아해했다. 하지만 마지막 굽이길을 돌아 나오자마자 도스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웠고 두 사람은 그제야 이유를 깨달았다.